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FNS테크고요. FNS테크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NS테크는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 공정의 외장비, 세정기, 박리기, 식각기, 메탈 마스크, 세정기 등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외장비 같은 경우는 화학 용액을 이용해서 기판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감광액을 제거하고 기판에 증착된 금속막의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외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OLED 전 공정에서 필수 장비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도 같은 경우는 IT OLED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이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를 예고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FNS테크의 외장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FNS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전년도 매출 대비 약 31.95%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어떤 투자는 삼성 디스플레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있냐라고 보게 된다면 BOE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BOE 같은 경우는 이 8.6세대 OLED 투자를 위해서 11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전년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기사 이후에 어떤 특별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BOE가 이 8.6세대 OLED 라인 기공식을 열게 되면서 점점 BOE가 이 IT OLED를 위해서 이제 2024년도에 투자를 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BOE가 2024년도에 이 OLED를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이제 24년도 하반기쯤에 이 전공정에 대한 장비 계약이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 BOE에 대한 수혜를 받을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OLED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뭐 어떤 일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2024년도에 LG 디스플레이가 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뭐 빠르면 3분기, 좀 늦으면 4분기쯤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이 4분기쯤에 시설에 대한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전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뭐 늦으면 24년도 4분기, 뭐 늦으면 2025년 상반기쯤이다 보니까는 FN스테크는 2024년도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를 못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비오에 대해서는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FNS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슈를 한번 또 살펴보게 된다면은 FN스트가 현재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에 대한 처분 결정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FN스테크는 현재 종속회의 리폼스에 대한 재무 구조나 어떤 재무에 대한 개선과 반도체 부품 사업에 대한 증설 비용 유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분 주식수 약 100만 원, 100만 주 처분 금액 약 90억 정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FN스테크가 이 반도체 부품 사업에 대한 증설 비용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거냐면 이 CMP 패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CMP 패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평탄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점점 호황이 오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가동률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FN스테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이런 재사용 CMP 패드에 대한 협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이 가동률을 상승함에 따라서 이 FN스테크의 CMP 패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1분기 드램 가동률 80% 이상으로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삼성전자가 현재 6에서 70% 수준으로 추정되는 디램 가용률을 올해 1분기에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최대 가동률을 찍었던 지난 2022년 4분기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감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조기 종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중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 D램에 대한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24년도에는 온디바이스 AI, 즉 개인 기기가 구현되는 서비스가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계 확장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반도체와 많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CMP 패드에 대한 사용에 대한 증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 가능 경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CMP 대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재사용 CMP 패드를 2021년도부터 도입을 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ENF FNS테크는 삼성전자와 이 CMP 패드에 대한 어떤 협작을 재사용 CMP 패드에 대한 부분을 협작해서 같이 개발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NS테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매출적인 부분이 조금 좋지 않았을 수 있으나 2024년도에는 관련된 전방선의 업황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매출액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보다 약 42.52% 하락을 하고, 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24년도에는 앞서 말했던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FNS테크의 이제 BPS 측면을 봤을 때도 현재 약 8,000원 정도로 약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BPS와 현재 주가에 대한 괴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떤 가격적인 측면도 뭐 엄청나게 부담이 있진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FN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 9,000원 부근에서부터 강한 거래에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14,000원 부근까지 상승하고, 지금은 살짝 눌림이 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눌림이 올 때 거래량이 굉장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N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 눌림이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11,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고점인 14,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11,000원 부근을 이탈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1,50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스테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업황이 점점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이제 눌리고 있긴 하지만은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원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